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2년 반 정도 그 보잉 보조용 외국역 로봇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랩 미팅에서는 제가 이제 연구 진행했던 내용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먼저 연구 소개와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연구 목표, 그다음에 연구 방법,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올해 아이크라 워크숍에 제출했던 그 결과랑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 그다음에 앞으로 연구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역 로봇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의 몸에 붙어서 이제 사람의 동작을 보조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삼성의 보핏이랑 그 위로보틱스의 로봇이 출시가 이제 삼성은 아직 안 됐을 거고요. 출시가 되고 있어서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형 로봇 연구를 왜 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외국인 로봇이 생각보다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동향 리포트를 보면은 뭐 군수 노동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인데 고령화나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로봇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블릭스, 뭐 가디언 OX, 리워크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 좀 유명한 제품들이고 국내에서는 공경철 교수님의 엔젤 로보틱스의 M20, 그다음에 보핏, 그다음에 위로보틱스의 윈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로봇 역사가 이제 19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타입의 외국역 로봇이 개발이 되고 제어 방법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로봇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로봇에서 제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동작을 보조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사람의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동작에 맞춰서 제어를 하는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의 제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의 의도 인식 같은 경우는 뭐 EMG나 IMU, 뭐 FT 센서, 엔코더 등의 센서를 통해서 뭐 게이트 페이즈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의도하는 동작 위치 값을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로봇 제어 쪽에서 많은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 제어 방식이 기존에는 이제 모델 베이스의 제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 애큐레시가 굉장히 제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PD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컨트롤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의도 인식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로봇을 제어하는 이 계층적 구조 사이에서 이제 컨트롤 딜레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의도 인식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을 또 추가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많은 연구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보행 동작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걷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아니면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달라지는 태스크에 대한 연구들이 크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점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복잡한 모델, 그 다음에 개인 튜닝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의도 인식으로 이제 보행 페이즈 같은 거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피니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해서 페이즈별로 구분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만 하더라도 동작을 사람에 따라서 뭐 8개 아니면 뭐 4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제어 간의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만 여태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결국에는 사람이 그 보조할 수 있는 동작이 제한적이어서 착용자가 실제 입었을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찾게 된 연구인데요. 강학습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보행 패턴을 이제 추종하도록 학습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보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로버스트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 이 연구 또한 시뮬레이션에서만 검증을 진행을 했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정 보행 동작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학습을 하다 제가 이제 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이긴 한데 이게 토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토크에 대한 분석도 현재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로버스트한 특성을 가지는 광학습 제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동작을 보조하고 이런 트랜지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어 방식을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 제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올해 5월에 아이크라 워크숍 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실제 로봇을 착용을 하고 보행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보행 궤적을 추종할 수 있도록 어, 그 제어기를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은 이제 DDPG라고 하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제 강학습 오프 폴리시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사람의 데이터를 먼저 이제 휴먼 조인트 앵글과 힙 조인트 앵글과 이제 세 개의 IMU 센서, 이 오른쪽, 왼쪽 허벅지 위치에 부착한 IMU 센서에서 이제 로우 값을 얻어서요. 요 힙 조인트 앵글을 추종할 수 있도록 이제 이 IMU 센서를 시뮬레이션에 넣고 이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의 앵글이 이힙 조인트 앵글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에서 나온 이 컨트롤 인풋과 이제 사람의 토크를 모사한 요 모델링한 토크를 합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제어를 해서 요 토크 값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제어기가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실제 환경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은 걷는 것과 그다음 계단 올라가는 거, 뭐 멈추는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같이 말씀드린 거고 이제 리워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라젝토리, 디자일드 트라젝토리를 따라가기 위한 텀이고요. 여기는 이제 토크가 굉장히 불안정했어가지고 그 토크 레귤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텀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 데이터를 얻어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고 실제 테스트 베드에서는 이제 IMU랑 엔코더를 통해서 이 이식한 네트워크 제어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인데요.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에서 이제 제어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 그래프가 시뮬레이션에서 제어한 결과이고 빨간 색깔 그래프가 실제 환경에서 제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디자일드 트라젝토리를 태스크가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